사소한 밀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으나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이후 오히려 그 피해자의 손에 의해 애지중지 길러집니다. 그리고 다 자란 후에는 미련 없이 집을 나와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 곳에 살고 필요하면 짝을 찾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잘 키워줄 곳을 찾아 육아의 부담을 맡기고 다시 사회관계를 일절 갖지 않는 자유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 또한 자신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탕란을 하는 뻐꾸기의 삶입니다. 학명 Cuculus canorus, 아름다운 울음소리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뻐꾸기, 영어권에서는 쿠쿠, 일본에서는 갓코라고 불립니다. 온몸 길이 30cm 이상, 전체적으로 푸른 회색이고 눈은 노란색입니다. 가슴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희고 검은 띠가 여러 줄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줄무늬가 다른 새들에게 자신을 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두견이목, 두견이과의 탕란종은 뻐꾸기, 검은 등 뻐꾸기, 두견새, 벙어리 뻐꾸기가 대표적입니다. 기질적으로 독립적이어서 홀로 지내고 번식기일 때만 짝을 찾습니다. 번식 후에는 다시 홀로 지냅니다. 울음소리는 중저음이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두음절입니다. 번식을 준비하는 봄철에 새벽부터 우는데 화려하기보다는 부드럽고 단조롭습니다. 옛 선인들은 이를 듣고 향수를 느껴 탄식의 시조를 짓기도 했습니다. 시간순으로 뻐꾸기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엄마 뻐꾸기는 알을 맡길 둥지를 물색합니다. 타겟은 붉은 오목눈이가 몇 주간 고생하여 지은 안식처. 몇십 초 만에 이루어지는 알 바꿔치기. 성공했습니다. 모성애가 강한 오목눈이의 애정 덕분에 새끼 뻐꾸기는 7에서 12일 안에 부화합니다. 먼저 눈을 뜬 뻐꾸기 새끼는 다른 알들을 온몸으로 밀어냅니다. 양다리와 손에 힘을 바짝 주고 등으로 퍼올리듯 밀어냅니다. 이는 유아기의 본능입니다. 한편 숙주인 어미새는 붉은 잎을 보면 먹이를 주려는 본능이 있고 먹이를 물어다 주기 바쁩니다. 3에서 4주의 성장기 동안 뻐꾸기는 잘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숙주 부모보다 훨씬 커질 정도로 말입니다. 1개월 정도 지나면 둥지를 벗어나 비행 연습을 시작하고 슬슬 독립을 준비합니다. 성체가 되면 미련 없이 부모를 떠납니다. 그리고 철이 되면 대륙을 오가며 철새의 삶을 살아갑니다. 생후 약 2년이 지나면 번식 활동을 하는데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면서 시작됩니다. 생식 활동이 이루어진 이후 번식을 위한 부부의 팀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암컷은 알을 낳을 둥지를 물색합니다. 보통 어려서 자신을 길러준 숙주부모종을 타겟으로 합니다. 타이밍이 오면 수컷은 포식자인 척 오목눈이의 주의를 끌고 암컷은 둥지에 가서 원래 있던 한 알을 빼돌리고 자신의 알을 놓습니다. 탕란은 한 철에 10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암컷에게 정자를 저장하는 생체기관이 있어서 기간을 조정하여 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뻐꾸기는 4에서 6년을 살고 홀로 죽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뻐꾸기는 이런 생존 방식을 택했을까요? 그건 이 방법이 잘 먹혔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처음부터 뻐꾸기가 탕란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다른 숙주 새들처럼 둥지를 지어서 번식했지만 이 방법이 뻐꾸기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다가 일부 뻐꾸기가 탕란의 초기 형태의 실험을 했을 것이고 자연 선택에 따라 점진적인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뻐꾸기는 둥지를 품기 위한 몸이 아닌 민첩한 비행 능력과 포식자의 줄무늬 등 탕란을 위한 몸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뻐꾸기는 분명 이기적이고 자유에 미친 동물 같습니다. 번식과 양육을 위한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복잡한 사회생활보다는 독립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진화의 관점이라면 탕란은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전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탕란을 하는 뻐꾸기 종의 독립적인 기질은 원시형질인가 아니면 파생형질인가? 만약 뻐꾸기가 타고나기를 독립적인 새라면 둥지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이루는 삶에 끌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뻐꾸기의 번식과 생존 전략이 어쩔 수 없이 뻐꾸기가 독립적이도록 유도했다면 뻐꾸기는 생존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맞거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뻐꾸기의 선택은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자각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뻐꾸기의 모습을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자유로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외로워 보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고 또 외로운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만큼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진실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누군가의 죽음 위에 서 있습니다. 무언가를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뻐꾸기의 사례는 단지 노골적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뻐꾸기의 존재만으로 숙주부모의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또한 모든 생물은 번식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번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유대관계는 선택사항일지도 모릅니다. 뻐꾸기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죠. 그보다는 누군가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본능 혹은 생존 방식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면 결말이 꼭 비참하지는 않더라도 그 삶은 반드시 외로운 방향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뻐꾸기에게 자유는 목표라기보다는 번식의 과정에서 얻어진 부산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일 것입니다.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